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몰라. 근데 문제는 생기부를 통해서 대학이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우리 과에 뛰어난 학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고 지원한 학생. 이 과가 어떤 건지. 그걸 대학들이 원한단 말이야. 자, 이제 고2에 대한 반추, 복기를 다 끝냈으면 이제 고3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즉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때가 온 거야. 첫 번째는 고3 생기부 관련 인벤토리를 지금 마련해 놓는 방법이랑 비슷한 건데, 자기 전공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저장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해. 보통 애들은 자기가 어떤 과 가고 싶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2, 즉 예비고3 학생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바로바로 대답을 해. 생각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 전공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 중에서 네가 원하는 그 희망 진로 방향으로 진학하게 됐을 때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몰라. 근데 문제는 생기부를 통해서 대학이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우리 과에 뛰어난 학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고 지원한 학생. 이 과가 어떤 과인지. 그걸 대학들이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를 검색해 놓는데 당장 검색해서 대학에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봐봐. 내가 관련 정보들을 탐색하고 수집하고 저장해 놓으면 이제 자기가 고3 올라가서 여러 가지 수행이랑 발표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이것이 전부 다 내신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세특이랑 창체에 기재된단 말이야. 그거를 교수들이 읽어. 비교과를 반영한다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거 다 떨어지는 거지. 나는 의대를 가겠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지. 그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우리 대학은 관심 없고 의학 6년 공부하는 동안 경영학과 4년 공부하는 동안 뭘 배우는지 아니? 우리 무전공 들어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네가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아니? 네가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대학교 왔을 때 어떤 세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전공 관련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전공 이름뿐이야. 경영학과에선 경영학과 배운다. 이건 지식이 아니야. 경영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지? 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그것이 기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이 한 두세 시간밖에 안 걸려. 근데 이걸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 현장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가 알지, EBS 알지, 커리어넷 알지, 입학처 알지, 각 대학 입학처를 말하는 거야. 이거 4개가 대표적이야. 이걸 다 알아는 게 아니야. 이 중에 한두 개만 하면 돼. 바로 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 전공이나 분야를 이렇게 검색어에 치면은 관련된 학과가 나와.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배우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과에 오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너희들이 어떤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이게 한 과당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정도밖에 안 돼. 양이 얼마 안 돼. 그거를 알아야 고3 때 수행이랑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은 거기에 이렇게 탁 실어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2.9, 일반고 2.9 내신으로 고대 경영학과를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을 보면 내신이 2.9인데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었지만 비교과에 어떤 게 대표적으로 나는 눈에 띄었었냐면 컨설팅 할 때 이 학생이 이제 영어 발표 시간이 있었어. 영작이지. 그럼 보통 애들은 이제 영작 능력을 어필하려고 한단 말이야. 영어 시간에 발표, 수행 발표했으니까. 그런데 걔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키우는 과정에서 인력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생산 시설과 물류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영작을 했어. 그러면 이 학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영어 과목과 그다음에 자기 전공 과목을 합쳐서 생각하는 애야. 이거를 과목관 또는 계열관, 전공관 이게 교차하는 이런 통섭적인 내용을 교수들이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내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에서 수행이나 발표가 떨어질 때 내가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접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교수들의 정성평가 시 확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놔야 된다. 이거 두세 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리고 반드시 키워드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저장을 해놔라.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하루 이틀 검색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메모장에서 두세 단어 빼다가 그냥 바닥 꽂으면 그것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전공적성이라는 정성평가의 가장 큰 포션에서는
아주 대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학종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비교과도 더 커질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학교가 이제 논술이나 정시에서도 소폭 아주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비교과를 반영할 확률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해놔야 된다. 이거 지금 안 해놓으면은 막상 수행평가들도 알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이고 막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모의평가 봐야 되고, 그런데 그때 언제 이걸 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애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충 하고, 고2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수행평가가 하나 나오냐? 보통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지금 두세 시간 고생해 놓으면 1년 내내 편하다는 거. 그러면 몇 개 전공을 하냐? 이걸 또 시키면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한 개 전공만 해. 그런데 막상 고3, 9월 돼서 너네 나오는 점수랑 담임선생님 상담이랑 부모님이랑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공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실제로 원하는 전공이 고3 돼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너네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개인에 따라, 그다음 자기가 어떤 계열인지, 여기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공학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여기 자연이라는 순수 자연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상경계열인지, 그 다음에 사회학 계열인지, 이런 계열에 따라서 따져야 될, 그러니까 내가 어필을 해야 될 전공의 개수가 좀 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전공이 많이 발생을 했고, 무전공일 때 나는 전공을 뭐 원하는 전공이 없기 때문에 난 그냥 들어가겠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생기부에. 그치? 무전공에 악종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그 무전공 내에 있는 세부 연구 분야를 다뤄줘야 돼. 이때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걸어주는 것이 안전해. 왜냐면 그 교수님들이 대학교 다닐 때 무전공이라는 학과가 없었어. 그러니까 무전공으로 너네가 들어가도 너네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 자기가 대학교 때 특정 전공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무전공 학부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중에 어떤 교수한테 걸릴 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또 부정적이지만 딱 하나만 정한 것도 부정적인 거지. 그래서 한 3, 4개 하고, 무전경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나 이거에 따라서 보통은 3개에서 심하면 6, 7개까지 6, 7개까지 준비를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전 자연계열, 순수 자연계열 하나인데요? 아니지. 그 안에 수학 있고 물리 있고 저 화학 있고 지구과학 있고 뭐 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10개가 절대 많은 게 아니다. 이거 다시 강조할게. 한마디로 지금 2-3시간 투자하면 1년 내내 아주 순발력 있게 생기부를 내실화할 수 있다. 이 점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 중, 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요구하는 것들 중 선행, 예비 고3들의 선행 관련된 것은 이거 딱, 일단 국어랑 영어 2과목만 해당되는 거야. 올해판 수능 특강을 사야 돼. 학원에서 물론 사라고 하겠지. 선행학습 시켜주려고. 그래야 돈 버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든 말든 자기가 학원을 다니든 말든 사야 돼. 지금 타이밍에서 2월 초 사이에 출판이 될 건데 그걸 사는 거야. 왜 국어랑 영어만이에요? 수학은요?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학은 선행학습이 가장 의미가 없는 거야. 수학은 지금 백날 풀어봐서 실력 키워나 봐야 그때 가서 국어, 영어, 과탐, 사탐 밀려 들어와서 시간이 몰리고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 또 실수하고 성적이 금방 떨어져. 물론 감각을 유지하면 지금 이해하는 게 의미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3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국어, 영어에서 들일 시간을 미리 줄여놓으면 계약한 이후에 수학에 가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해뒀을 때 효과가 있는 거랑 없는 것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국어, 영어가 수학보다 더 중요하나요? 하면 아니, 수학이 제일 중요해.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그 성적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일단 들어봐. 국어랑 영어 구입을 해.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뭐 형광펜 칠하고 뒤에 해설 읽고 왜 오답이고 정답인지 확인하고 그런 거 하면 그때부터 선행이거든. 그런 짓 하지 마. 너희들도 들어서 알 거야. 보통 수능 특강 연계율 70몇 프로다 하는 것은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뜻이 아니야. 지문만 놓고 문제는 다 계속 바뀌어. 그 다음에 지문도 사실 발췌해서 튜닝이 다 돼서 나와.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난 지금 수능 선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 국어랑 영어를 사면 지문만 읽어. 문제 풀지 말고 공부하지 마. 근데 책상에 앉아서 음악 들거나 듣거나 뭐 유튜브 틀어놓고 이런 거 말고 책상에 앉아서 지문만 봐. 아주 편하게. 이것이 마치 그냥 이런 입시 자료 보는 거나 아니면 자기 취미랑 관련된 뭐 웹서치 결과 뭐 페이지 읽는 거랑 거의 그 정도 집중력으로만 읽으면 돼. 근데 이걸 3바퀴 돌려야 돼. 3바퀴요? 내가 말했지. 수능 특강을 제대로 공부해서 3바퀴 돌리는 거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국어, 영어 2과목인데. 하지만 지문만 읽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어떤 문제로 부담이 걸릴지는 따지지 마. 읽기만 해. 이거 하루에 한 40분? 한 40분 하잖아? 그러면은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끝나.
3바퀴가. 그러고 나면 내신 대비에 굉장히 효과적이야. 무슨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지금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고,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수시에 반영이 되잖아. 그때 남들보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알겠지만 고3은 교과서 아니야.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이야. 그러니까 지문만 읽어두고 거기서 문제를 어떻게 바꿀지, 뭐 어떻게 응용시킬지는 그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 교사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봐야 부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지문만 읽으면 그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시험 준비를 할 때 엄청나게 시간이 줄어들어. 여기서 나는 지금 국어랑 영어 성적 잘 나오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이. 그 얘기는 뭐야? 수학이랑 과학이랑 사탐이 얘네 때문에 밀려 들어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얘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 그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들이 데미지를 입는 것을 완전히 얘가 줄여줄 수가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미리 해뒀을 때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화 시킬 건지 학교 수업을 들어보면 점수가 잘 나와. 그런데 그거 외에도 국어 영어가 그때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시간을 잡아먹는 정도를 줄여버리면 과탐 사탐 수학에 집중 투자해서 걔들 성적을 올릴 수가 있게 돼. 그럼 뭐야? 전체 내신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요거 해놓는 것이 국어랑 영어에 수능 대비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야. 난 지금 선행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이 대비 효과는 고등학교 3학년 가서 그 다음에 11월에 효과 내는 거고, 지금 이 시간과 전체 과목의 이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지금 해놨을 때 고등학교 계약해서 3학년 들어가면 그땐 시간 없어. 장담하는데 여력 없어. 그런데 그럼 내신에만 효과 있고 수능 대비 효과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능은 고3 올라가서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다. 아까도 말했잖아. 결국 여기서 출제하니까.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나는 이미 고1, 2 때 내신을 말아먹었으니까 나는 내신 포기했어. 난 정시족이야. 뭐 이런 애들 있어. 그럼 내신이랑 수능이랑 분리해. 그거 자기 합리화야. 봐라. 내신 시험 범위가 수능 문제인데 이걸 왜 분리해?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신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시험 기간에 맞춰서 아주 다급하게 밀도 있게 준비할 수밖에 없게 돼. 왜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신을 포기하면 그런 효과가 없겠지만 난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 고1, 2 때 말아먹었지만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야. 어차피 이걸 대학 갈 때 쓰든 말든 이건 내 타이틀이잖아.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내신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어떻게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싶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고 라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긴장 상태에서 시험 문제 푸는 것이 요 학습 기능을 해. 그러니까 내신을 점수 따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 시험 보는 과정 속에서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걸 더 오래 기억을 해. 그러니까 곧 내신 시험을 제대로 응시하는 것이 최고의 수능 대비가 되는 거지. 당장 내일 시험이 없는데 학원 가서 열심히 수업 듣거나, 당장 내일 시험이 없는데 혼자서 수능 특강 문제집 풀거나 하는 것보다 내가 과장 없이 말했을 때 한 8배에서 15배 정도의 집중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래 기억되는 수능 잠재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요 점 정말 강조하고 싶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명심해.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아닐 거예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 솔직히 고1 때는 애기잖아. 이제 고3 되면은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솔직히 뭐 한 11개월만 지나가면 다들 어른 대접 할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호, 취미 뭐 이런 게 좀 많이 굵어져 버리가, 쉽게 말로. 그래서 뭐 안 듣던 음악 장르에 눈을 뜨게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드라마를 시작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는 간단한 게임만 하다가 뭐 굉장히 헤비한 게임을 취미를 갖게 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는 안 하던 어떤 운동 종목, 뭐 주짓수 학원 다닌다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간이 큰지 몰라. 자기 시간을 뺏길 게 뻔한데. 그 다음에 뭐 새 친구, 이건 이성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 범위가 뭐 학원에서 친한 친구가 생겼다라고 해서 갑자기 범위가 넓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덕질이라고 하지, 꼭 연예인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덕질 관련되는 어떤 검색 주제가 생겨서 뭐 공부를 뭐 내려놓는 건 아니지만 짬 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취미 삼아서 보고 있다라든지, 요런 게 이때쯤 많이 생겨. 예를 들어 이제 고3 한 9월쯤에 상담을 하면 너 그런 거 하면서 시간 안 뺏기니? 안 뺏기는 걸 몰랐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들어오기 전에 겨울방학 때 좀 하다가 그걸 못 끊었어요. 이런 애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부모님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입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아. 한 4, 50% 정도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시간 간지 모르겠다. 너무 좋다. 하던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지금 이거 손대면 나 큰일 나.
정확히 말하면 이거 손대면 대학 못 가가 아니라 이거 손대면 내가 개학 후 11개월 동안 엄청 고생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제 요거 다시 고3 생기부 관련 인벤토리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개학 후 막 밀려들 때 툭툭툭 키워드 몇 개만 박아놔도 금방금방 성평가 내실도가 높은 그런 생기부 기재상을 만들 수 있다. 국어, 영어, 수능 특강, 지문만 읽자. 내신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기 때문에 이 두 과목 외에 모든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루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능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 뭐 이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중경이시 이상만 돼도 이거 따로 생각하는 애들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는 내신 안 할래. 그거는 좀 편하고 싶어서 하는 자기 합리화야. 나는 정시 갈 건데 의미 없지.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할래. 솔직히 말해봐. 너네는 나나 선수끼리 알잖아.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니? 그냥 이거 안 하고 노는 거야. 논다는 게 뭐 밖에 나가 논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태해지는 거지. 그지? 요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가는 절대 시작하지 않는다. 요거 꼭 명심하고.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잡았어. 우리는 고3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하든 생기부를 만들든 내신 공부를 하든 수능 준비를 하든 논술 준비를 하든 주춧돌이 있어야 그 위에 탑을 세웠을 때 안정적으로 1000년 동안 서 있는 것이지, 주춧돌 없이 그냥 모래사장이나 흙 위에다가 무거운 탑 쌓아봐야 금방 기울어져. 그러면은 그 주춧돌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거 한번 같이 보자.